돈을 버는데도 되게 신경 쓰고 애써야 되지만 벌어놓은 돈이 또 돈을 벌게 하는. 이게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손해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맞겠다라고 싶으면 빠르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럼 전기차 하면 뭐 사지? 글로벌리 가장 좋은 기업 30개가 묶어져 있는 ETF를 사면 되겠다. MKTV와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친절한 ETF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승원 본부장님 모셨거든요. 이승원 본부장님 이력이 대단하신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장이십니다. 얼마 전에 출간한 도서가 있었는데 제목 자체가 그냥 확 끌리더라고요. 뭐냐?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ETF. 여러분 투자 그러면은 엄두도 못 내. 너무 무서워. 왜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근데 공부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맞을까? 막 많은 걱정이 계실 텐데 정말 편안하게 쉽게 이해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승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주식을 하나하나 개별 주식을 공부해서 한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ETF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ETF도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ETF가 왜 좋은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작년이 됐죠. 21년도 물가 상승률 자체가 4.8% 정도가 됐는데 이게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손해의 개념이 되는 거고, 주식은 상당히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주식에 대한 공부 등이 더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ETF가 상당히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한 기업이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TF는 사실은 상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펀드가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수를 정해놓고 해당 종목들을 알아서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덱스 펀드라서 완전히 정확한 지수를 규칙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다 담아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을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처럼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다 그러시면 지금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단순하게 반도체 주식만 딱 하나하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다 그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탑 30만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 자체를 주식시장에서 사듯이 샀다 팔았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네요. 개별로 찍어서 할 경우에 그렇죠. 리스크가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ETF의 좋은 점이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반도체가 21년도에 쇼티지, 좀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22년도엔 좋을 거야. MKTV 같은 정보를 주시는 방송을 보시면 이걸 접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리 가장 좋은 기업 30개가 묶어져 있는 ETF를 사면 되겠다. 그 반도체 전체 인더스트리를 묶어서 갖고 있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ETF는 최소 종목이 10종목이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들어오겠네요. 미국에 있는 걸로 한정 지으면 미국, 한국으로 한정 지으면 한국 반도체, 한정 지으면 또 한국.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보통 얘기할 때는 누구나 쉽게, 왜냐하면 계좌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곳을 정하시기만 하면 되고, 종목도 골라져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적립식구를 한다면 더 좋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ETF입니다. 그래서 편하긴 진짜 편하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같은 데는 ETF를 그렇게 인덱스로 묶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제 소속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인데요. ETF 부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펀드 매니저다라고 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ETF 저희 운용사 같은 경우는 상품을 그래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품을 설계하겠네요.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반도체 했더니 그냥 반도체 산업분류 반도체만 다 묶어놓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건 사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고 미국 쪽에서 강한 것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도 짓고 해당 상품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계속 그것만 연구하겠네요. 상품 설계하고. 일이니까 사실 왜냐면 이게 뭐 있는 상품만 뭐 많이 거래하세요 이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상장되는 저희가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데 네. 그 중에 63%? 정확히 62.5%가 이런 방금 말씀드린 컨셉들이에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다, 차이나 전기차다, 아니면은 뭐 미국 테크탑10, 나스닥 네, 네. 100에서도 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만 묶어내는 뭐 이렇게 기술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 묶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이제 액티브 ETF라는 어떤 새로운 또 하나가 좀 들어왔어요. 정해놓은 거 말고 아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펀드 매니저의 역량들이 좀 발휘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글로벌 메타버스 같은 게 네. 지금 종목을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것보단 리서치를 베이스로 해서 메타버스 쪽에 곽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비중을 늘리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중요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액티브 매니저들 예전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매니저들 들어가서 또 역할을 합니다. 리서치 하면서 액티브하게 끌어나가는 펀드가 하면 되는 거군요. 아,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이제 한 달, 1년이면 몇십 개씩 나오게 되고, 그럼 고객들은 공부해야 될 양이 줄어들긴 하네요. 일단 남이 다 일단 한번 공부해서 약간 이렇게 살만 발라놓은 걸 갖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정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는 이쪽 분야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는 판단까지는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뭘 사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이거 어떤 걸 사야 되지? 할 때 보면 그냥 주식창에다가 반도체만 치셔도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ETF의 특징 중에 하나가 PDF가 있거든요. PDF라고 하는 것이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이 항상 옆에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보이게 개별 돼 종목들이 있어요. 보여. 뭐 포트폴리오 디파이스 파일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보고 있면 내가 투자한 것들의 종목들은 10개가 이거구나.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상당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ETF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한 바로는 시간 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걸 찾으려니까 그래서 나는 ETF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주식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80만 원 정도가 다 ETF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언제 갈아타야 되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배우고 정보를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NKTV를 구독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개별 주식보다는 ETF에 어울리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3번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3개만 잘 들어도 ETF에 대한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고 올 1년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딱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얘기 어떤 분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모든 게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소피파이의 부회장은 2020년을 1년 만에 2030년으로 갖다 놨잖아요. 30년을 당겨 살고 있다고 하죠. 당겨 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현실, 즉 이제 부정적인 현실이 해결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개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통화들이 뭐 이제 돈이라고 표현드리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상황 속에서는 자산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최근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봐야 올해 예상해봐야 미국 금리 한 75bp, 한 0.75 올라갈 거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돈의 가치와 내 자산의 가치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금융 투자 상품도 하나의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월급장이부터 대표님 같은 까지 다 이렇게 좀 관심만 가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서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게으름도 한몫해요. 귀찮아요.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정말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버는 거는 되게 열심히 버는데 내 자산에 대한 증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이게 내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느 순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 이제 ETF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도 작고 좀 그래도 좀 편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걸로 이제 입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가장 핫한 최고의 테마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1년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코스피 한국 주식시장은 한 3%대 올랐어요. 네. 올랐고 코스닥은 한 6%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올랐네요. 근데 얼마 안 올랐는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평균 수익률은 사실은 예탁결제형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라고 표현된 분들은 사실 이제 연말 마지막으로 하면서 시장이 변동성도 커지고 안 좋아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이 평균이고, 근데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아예 미국 주식을 사든가 아예 미국 ETF를 사든가 아니면 한국에 상장돼 있는, 사실 간접적으로 어쨌든 글로벌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그래도 한 25%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이가 좀 컸습니다. 이거는. 한국 투자자 분들께서 사신 ETF의 탑10입니다. 1등이 차이나 전기차였죠. 2조 4천. 물론 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이나 전기차는 근데 연간 수익률이 62% 정도에서 미국 테크 탑10.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등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통 나스닥 100을 많이 얘기하죠. 기술력을 가진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식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얼마 전에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 넘었다 마았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지금 사도 돼요? 대표님께서 22년도 걸 물어보셔서 일단 살펴보는 이유가 22년도에도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내야 되는지. 얼른 요게 끝내고 22년 얘기 해주세요. 애플이 3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기업의 다 주식 합쳐도 한 2,600조? 글로벌로 투자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3위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왔고 4번이 글로벌 리튬. 전기차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2차 전지였고, 그렇죠. 거기서 전기차에서 조금 더 나가면 자율주행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제 나스닥 100이랑 S&P 500이 됐는데 그것도 한 40% 정도 수익을 받고요. 사실 제일 편한 게 S&P 500인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의 유언장에도 남아 있는 거죠. 저도 워런 버핏 유언장에 나와 있다 그러길래. 잘 모르겠으면 왜냐하면 저런 지수들은 종목에 따라서 편출 편입을 알아서 해주거든요.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기업들을 편입하고 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내가 아니고 전문가인 거니까. 그죠? 그 중에 좀 보이는 것이 인버스 2X, 이제 거꾸로 베팅하신 분들도 7위가 있고, 차이나 항생테크 부진한 어떤 대표 지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가 매수나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뭐 예상 때문에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21년도 시장은 그래도 ETF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동학개미라고 표현하신 분 대비 많은 수익이 나셨을 가능성이 높다. 맨날 안 들여다보고. 안 들여다보고. 큐레이터가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영 안 갈아타는 건 아니죠? 그럼요. 한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제일 좋은 기본적인 것들, 방금 말씀하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 22년도. 그럼 반도체인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전기차는 아직 완전히 메가 트렌드가 되지가 않았어. 조금 더 지금 성장기에 있으니 조정 받을 때마다 내가 좀 사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ETF 투자 텀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투자는 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게 투자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하시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차자도 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보고, 뭐 근데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2차 전지 테마라고 해서 계속 그 종목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큰 이슈가 있잖아요.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해서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도 변경을 다 해줍니다. 항상 탑10이 탑10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변동이 있다는 거죠, 탑10 안에서.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어요. 테슬라가 10등 안에 못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술들과 점점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바꿔주고. 내가 일단 투자해서 한 1년은 그냥 둬야 될까요? 근데 수익은 괜찮아요. 그럼 내버려 둘까요? 그냥? 사실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 ETF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냈고 또 사야 되는데 비싼 가격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기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테이퍼링은 할 것 같고, 뭐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 싸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변동성이 있겠구나. 요즘 떨어지겠구나. 근데 이거를 어느 분은 그 전에 해서 현금을 가져가서 마음 편하신 분이 있으면 팔아야 되고, 이럴 때 조금 줄여놨다가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조금 더 사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퇴직연금을 뭐 7, 80만 원 받는다면 이거를 이때 맞춰서 내가 좀 사야지 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ETF가
주식처럼 계속 보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저도 잘 안 봐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2022년도는 뭐냐면 성장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그 지속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어딜 봐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역시 혁신성장 테마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S커브잖아요. 예전에 그냥 컬러 TV는 혁신가들이 처음에 개발하고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좀 사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늦은 다수죠. 아, 딴 사람 다 샀네? 하고 이제 전부 다 산 게 이제 메가 트렌드 다 사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게 흔히 2007년도에 나왔던 이제 스마트폰이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얼리 어댑터들 줄 서서 사다가 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의 투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컬러 TV는 저 S커브가 저기 메가 트렌드로 되는데 40년 걸렸어요. 옛날에 그 뭐 무슨 콜 뭐 해가지고 휴대전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없어졌으니까 조심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확 불어. 이런 것들은 20년 걸렸습니다. 저기서부터 저 메가 트렌드까지 되는데 전기차라고 하는 것들이 왜 많은 전기차,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것은 상당히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기차다 하면 2차 전지 우리나라 잘하네. 3대 기업이 있으니까. 중국도 잘하네. 이런 것들에서 2차 전지를 하다가 좀 지나다 보니까 파란색 간판이 있는 전기차들이 꽤 많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늦은 단수가 쫓아올 때는 이미 이게 사람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이게 바꿔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국가적 정책까지 여기까지 들어갔잖아요. 네네. 탄소 배출 제로화 시키겠다. 들어가죠. 자동차 제조업들은 최소한 이만큼은 전기차로 생산해라. 그랬더니 발표 다 했습니다. 2025년, 2030년, 늦은 데가 2035년까지 전 라인업을 전기차로 바꾸겠답니다. 물론 뭐 수소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으면 아마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르고 도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앞으로 5년 이내에 되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겠다라고 싶으면 빠르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기차 하면 뭐 사지? 뭐 LG 화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냥 이게 묶어놓은 걸 사놓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NFT도 있을 거고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느끼시고 투자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ETF 쪽으로 보시면 내가 어느 기업이 뭐 이익이 얼만큼이나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갤러리 주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 모아주잖아요. 그럼 가서 한꺼번에 다 보니까 편하고 큐레이터 분들에 대한 실력과 신뢰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 금융시장도 변한 거예요. 예전으로 따지자면 뭐 다 은행만 가시다가 증권사 갔을 때는 펀드 또 하시다가 사고 팔고도 하자 그냥 내가 생각한 가격도 있으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ETF가 그래서 이제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이 말씀드릴 건데 2022년에는 7가지 정도는 좀 보고 계셨으면 잠깐만요. 제가 좀 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조목조목 저 테마마다는 조금 왜 저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네. 저쪽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도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왜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드에 대한 것만 조금 인지하시고 저기에 대한 ETF들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내가 얼만큼 또 이제 투자 기간을 정해놓고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만 정하시면 투자하시기에는 되게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건 깜짝 놀란 건 제가 가장 관심 갖고 나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게임 메타버스, ESG, 암호화폐 블록체인이거든요. 딱 제가 그리는 나의 미래랑 이 투자의 미래가 닮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 많이 이렇게 또 강의도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도 인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구나.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래도 투자하시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 왜 이렇게 빨리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하는 거 태어나서 이거 들은 지 1, 2년도 안 된 말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무슨 화상회의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 막 이랬던 것들이 화상회의가 훨씬 더 편하고 일반적이죠. 뭐 굳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험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ETF를 지금 올해는 꼭 이젠 좀 시작해라.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그 이유는 딱 추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ETF가 시장이 커진 것은 재작년의 말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시장 자체도 74조 시장에 530 몇 개가 상장되어 있고 하지만 비단 10년 전에는 6조 시장에 64개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TF가 한 8,500개까지 상장을 했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10조 달러 정도 되니까 경이죠. 경이 이제 몰라요. 한국 계산 원화로 안 되면.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뭐 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35% 정도가 연금 계좌에서 좀 들어왔어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저 같은 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이 이제 쌓아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은행에 이제 예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쌓아나가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이거든요. 연금계좌에서 근데 주식은 또 못 사거든요. ETF를 통해서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하는 것들을 좀 투자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물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연금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ETF를 투자 수단으로서 활성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이 있죠. 월급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나가요. 천조가 됐습니다. 천조가 됐고. 천조?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한 45%는 주식하고 뭐 43%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채권을 하고 나머지 대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쪽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받는 거. 그래서 이제 매달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개인연금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 이게 이제 3대 연금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아까 ETF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ETF가 4천억이었던 것이 1년이 지나니까 2.2조가 됐고 올해 제가 아직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한 7에서 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쪽에서 또는 개인연금 포함해서 이런 연금 시장에서 ETF를 투자하시는 스마트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 사실 세금에 또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제 혜택 3.3에서 5.5%의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또 퇴직연금의 경우엔 매달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날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니고요. 들어온 날부터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퇴직연금이 가장 장기에, 왜냐하면 퇴직할 때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에 우량 내 투자 자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셔서 그냥 아이들 머니로 내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 퇴직연금 잠깐 얘기하면 사람들이 퇴직금을 매달 정산받질 않잖아요. 퇴직금을 DCDB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100만 원 주면 한 1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회사가? 네, 회사가. 그럼 그건 개인이 결정할 수 없죠. 회사가 단체로 결정해야 되죠. 근데 그 운용하는 것은 제가 뭘 사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결정하죠.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살 수도 있고 테크타텐을 살 수도 있고 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들어오는 것을 매달 내가 그냥 넣으면 현금으로 돼 있어요. CMA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적은 돈이니까 이거를 이제 미래에 상승하는 돈에 태워버리는 거죠. 내 퇴직연금을. 예전에는 퇴직연금의 증권사만 ETF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11월 그리고 이제 12월 지나고 1월까지 해서 주요 은행들이 실시간은 아니지만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 문화가 변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퇴직금을 회사를 다니면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또 퇴직연금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중개형 ISA라는 게 있어요. 중개형 ISA, 뭐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 성인들이 가지고 계신 저는 세제 혜택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개형 ISA가 나온 게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해서 21년도에 가입이 되는데 제가 나스닥백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 사게 되면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을 내야 됩니다. 저 계좌는 매년 2천만 원씩 한도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5년 1억까지 한도를 줍니다. 그럼 이제는 15.4%가 아니고 9.9% 분리과세도 되고 2천만 원 금융소득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따로 신고해가지고. 근데 쟤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예외예요. 예외돼요? 코로나 이후에 급락이 있은 다음에 증시가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생각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문화를 조금 해주고 그리고 각 투자자들이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투자한다는 것이 돈을 버는데도 되게 신경 쓰고 애써야 되지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벌어놓은 돈이 또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참 일이구나. 없는 돈을 0에서 100만 원까지 만드는 것도 일인데 네. 벌어놓은 100만 원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돈 주인인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자기의 시간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다든지 또 왜 사람마다 돈을 버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 그래서 퇴직연금을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정말 올해는 금융상품 설계를 좀 영리하게 해야 되겠다 싶네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 NKTV에서 ETF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정보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한 곳으로 몰아가지 않고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이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훨씬 이렇게 신뢰가 많이 가서 그래서 다음엔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맛을 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ETF에 대해서 기본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승원 본부장님 애칭 이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쫙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또 추첨해서 책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ETF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완벽히 이번에 3편을 들으시면서 이해 완전히 하시고 여러분 새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